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로컬 유튜브입니다. 서울 방송이 아닙니다. 수도권 방송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전국 방송입니다. 인공지능 AI입니다. 대한자산투자연구원 그리고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 부동산 박사 이태광입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 보는 당신의 집값 미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 두 사람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어떤 집을 사고 팔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꽤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집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 라고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급은 필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얘기죠. 둘 다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공급한다고 합니다. 왜 둘 다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뜻 없습니다.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간 지 오래이고 인구도 빠지는데 왜 공급을 하겠다고 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들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역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인구 줄고 주택도 많아서 집값 떨어져요. 집 살 필요 없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가 그걸 몰라서 공급한다고 하는 걸까요? 왜 두 후보가 진짜 몰라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이 많아도 진작에 살고 싶은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어서 새로운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 싶은 차가 있기 때문에 신차 새로운 차 사는 것이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싶은 주택과 살고 싶은 지역 입지가 필요해서입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차 새 차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처럼 주택도 선진국이 될수록 새 아파트와 입지 좋은 곳을 선호하는데 그런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이 주택이 많아도 더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후보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누구의 주도로, 누구를 위한 집을 짓겠다는지는 것에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형입니다. 일기 신도시 있죠? 분당, 일산, 평촌 이곳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신도시를 개발해서 수도권의 수요를 끌어안겠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서울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 재건축하되 용적률도 높이고 규제도 푸는 대신 공공기여를 확대해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즉, 집을 짓되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훨씬 민간 중심입니다. 그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와 유연성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왜 중앙정부가 끌고 안 가고 이건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게 하자. 즉,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서 사업 속도를 단축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33 청년주택 결혼하면 3년간 주거비 지원, 첫 아이 낳으면 또 3년, 둘째 낳으면 또 3년. 즉, 결혼하고 아이 둘 낳으면 9년 동안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출산율 정책과 주거복지를 연결한 똑똑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이나 지방 도시든 대학가 근처에 1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규모로 짓고 청년에게 월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청년층에겐 꽤 매력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급만 많으면 뭐합니까? 세금 때문에 주택 사는 것도 파는 것도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네, 그래서 부동산 세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는 국토보유세, 즉 토지세 신설을 주장했지만 지금은 많이 신중해졌습니다. 세금은 그대로 두되 시장 안정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즉, 재건축으로 집값이 너무 오르면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은 공공이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재초안이라는 것은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의 문제점은 거래를 막기 때문에 거래가 살아나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그는 전방위적으로 세제 완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요즘 다들 걱정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오피스텔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잡혀서 세금 중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김 후보는 이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빼자.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세액공제도 해주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소형주택에 투자한 1주택자나 은퇴자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도
민간의 속도와 자율성을 강조한 김문수 후보의 방식도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주거 상황에 있는지입니다. 지금 무주택자라면 공공임대와 무주택 배려가 많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더 반가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가지고 있고 재건축이나 다가구 투자를 고려 중인 분이라면 세제 완화와 민간 자율성을 강조하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한자산투자연구원은 강원도 로컬 방송인 만큼 두 후보의 지방 부동산 공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지방 부동산 공약입니다. 첫 번째,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입니다. 노후 도심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세제 정책입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며 기존의 국토 보유세 신설 등의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세 번째, 지방 활성화 정책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방의 인프라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충청권 광역 급행 철도 착공과 GTX의 천안 아산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의 지방 부동산 공약입니다. 첫 번째, 공급 확대 및 재개발 촉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인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세제 완화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폐지입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 지방 미분양 해소 및 청년 지원 빈집 장기 임대 활성화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귀농, 이농 베이비 부머에게 낮은 가격에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혼인 시 3년, 첫 아이 출생 시 3년, 둘째 아이 출생 후 3년 등 총 9년간 거주비 또는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공약은 그냥 뉴스거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재산과 직결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스럽지 않고 정확한 선택을 하시려면 이런 공약 비교 꼭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은 뉴스보다 훨씬 쉽게 와닿네 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공약 분석, 시장 해설, 자산 관리까지 누구보다 쉽게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공약은 공약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부동산과 사람의 마음을 함께 읽는 이태광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